지방간은 지방이 5%를 초과해서 간에 쌓이는 것을 말하죠. 지방간 환자는 10년 전만 해도 10명 중 2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 이상이 해당됩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에 30%더 잘 걸리고요. 수명이 20% 짧아집니다. 또한 간암은 물론이고 위암, 췌장암, 대장암, 유방암의 발병도 늘려버리는 것이 지방간이에요. 한마디로 당뇨와 더불어 인체 대사가 망가진 것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지방간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들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요인들은 지방간이 일어나는 기전 4가지를 이해하시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전 4가지는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카테콜아민과 글루카곤의 증가, 그리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지방간 6가지 요인들의 순위도 매길 건데요. 1위와 4위는 잘 알려진 것이고 2위와 3위 그리고 5위와 6위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보통 비만이나 당뇨와 연관이 크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1위가 비만이고 4위가 당뇨예요. 1위는 비만 중에서도 복부 비만입니다. 배에 기름이 차면 간에도 지방이 넘치겠죠. 허리 둘레가 길어지면 지방간 위험이 82% 증가하고 체중이 키보다 큰 단순 비만은 지방간 위험을 33% 올립니다. 이건 80만 명을 조사한 스웨덴 연구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관찰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체중이 많이 나갈 때는 지방간 위험이 2.8배 올라가는 데 비해서 복부 비만이면 3.1배 올라갔습니다. 복부 비만의 영향은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 증가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지방간 환자는 거의 다 뚱뚱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10명 중 3명가량이 정상 체중 혹은 저체중이에요. 그러면 다른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2위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염증을 일으키는 공기오염입니다. 공기오염 중에서도 가장 지방간에 안 좋은 것은 담배 연기인데요. 담배에는 염증 물질이 수천 종류가 들어있죠. 요즘 유행하는 전자담배도 지방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구한 논문은 없어 보이지만 동물 실험에서 전자담배는 간 대사를 담당하는 세포와 유전자에 독이 되었으니까요. 종합 분석에 따르면 담배를 끊어도 금연을 계속 유지했던 경우에 비해서 13% 지방간이 더 잘 왔습니다. 그런데 담배 연기는 나만 안 피면 되는 것이 아니죠. 간접 흡연이 있잖아요. 메타 분석에 따르면 흡연 전체는 지방간 위험을 11% 올렸는데요. 간접 흡연은 38%를 올렸어요. 남이 피는 연기를 마시는 것이 더 나쁘다고? 공기로 퍼지는 부류 연기가 흡연자의 폐로 들어가는 주류 연기보다 유해 화학 물질의 농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 전자담배도 포함해서 흡연을 한다면 꼭 끊으세요. 그리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시고요. 핀란드에서 1,300명을 대상으로 어릴 때 담배 연기에 노출되면 어른이 되어서 얼마나 지방간에 걸리는지 3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나 성인일 때나 간접 흡연은 지방간 위험을 41% 증가시켰어요.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성인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담배 연기에 노출된 사람들을 따로 분석했더니 지방간이 2배 더 잘 생겼습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요.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지방간이 100명 중 8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담배 연기가 자욱한 환경에서 못 벗어난 아이들은 100명 중 24명에서 지방간이 생겼습니다. 담배 연기보다는 덜하지만 공기 오염도 어떻게든 피하셔야 합니다. 메타 분석 보시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30%, 그리고 질소산화물은 19% 지방간이 더 잘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니 산업화가 가속화될수록 지방간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이 이 메타 분석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환경에도 신경을 쓰는 선진국의 경우 초미세먼지가 지방간 위험을 올리는 정도가 20%였는데 반해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40%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3위는 낮 동안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유럽
유럽 사람들 33만 명 이상을 메타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지방간이 61%더 잘생겼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고 자주 일어나세요. 잠깐이라도 일어나는 것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에너지를 쓰게 만들죠. 그리고 근육도 수축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리적 반응들은 포도당 대사를 조절해주고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함께 혈관 내피 기능도 촉진해주죠. 이게 다 뭡니까? 바로 지방간을 막아주는 과정이죠. 한편 낮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것 중 하나가 낮잠이죠. 30분 이상 낮잠 자지 마세요. 지방간 위험도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5만 명의 자료를 모아본 메타 분석에서 낮잠은 지방간을 13% 올렸습니다. 점심 먹고 졸린데 조금도 못 쉬나? 그건 아니고요. 낮잠을 얼마나 청하느냐를 구분해서 분석했어요. 다행히 30분 미만으로 짧게 자는 것은 지방간과의 연관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30분보다 더 낮잠을 자면 지방간 발생 위험이 13%가 아니라 21%로 더 올라갔습니다. 낮잠이 어떻게 지방간과 연결될까요? 과도한 낮잠으로 인해 저녁 시간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복부에 지방이 많이 끼게 만듭니다. 또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역시 체중이 늘게 만들 수 있죠. 4위가 당뇨입니다. 지방간이 20% 이상 더 다룰 수 있어요. 혈당 관리 해주셔야죠. 5위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영국인 40만 명을 13년 동안 조사했더니요. 고독이나 사회적 고립은 지방간을 21%더 잘 걸리게 했습니다. 만성염증과 더불어서 카테콜아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뿜어내기 때문이에요. 또한 지방간을 일으키는 다른 위험 요인들과 얽히기 쉬운 것이 스트레스인데요. 바로 비만, 흡연, 운동 부족, 수면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 치아, 즉 이빨 관리예요. 먼저 지방간으로 인해 간염까지 생긴 환자들의 치아 상태를 본 연구입니다. 간 섬유화 검사에서 수치가 5.3보다 높으면 간 경변 위험이 올라가죠. 치주염이 심한 사람일수록 간 섬유화 수치도 덩달아 확 뛰는 것 확인 가능하시죠? 치과는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1년에 한 번도 치과를 안 간 지방 간염 환자들은 간 수치도 올라가고 간 경직도까지 증가합니다. 때마침 17만 명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11년간 조사한 연구도 있네요. 치주염에 시달려서 치과에 방문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지방간의 발생 위험도 증가해서 1년에 3번 치과를 방문하면 지방간이 14%더 잘 생겼습니다. 치아 건강이 왜 지방간에 중요할까요? 지방간 생성 기전 중 하나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같은데요. 병사들이 나쁜 세균으로 구성되어서 나사가 빠져버리면 장벽이 헐거워지죠. 자, 그러면 염증 물질들이 장에서 새어나와서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갑니다. 지방간이 생기기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뿐만이 아니라 입안에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게 문맥, 혈관, 그리고 구강, 장, 간, 축을 통해 간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많아지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인슐린 저항성까지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혈당 대사가 망가지니까 증가한 당분이 간에서 지방으로 축적돼요. 지방간의 탄생이죠. 그러니 치실과 칫솔질과 스케일링을 열심히 해서 이빨을 튼튼히 하는 것이 지방간을 막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지방간을 막기 위해 피해야 하는 것들 중요도 순서대로 복부 비만, 담배를 포함한 공기오염, 30분 이상의 낮잠을 포함한 움직이지 않는 시간, 높은 혈당,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치아입니다. 이들을 전부 피해서 간 건강을 사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살로스.